예,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퇴근하면서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우중충해요. 비를 쏟을지, 예, 눈을 쏟을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어제 휴무라서, 어, 오후 시간에, 예, 제가 좋아하는 두 사람 만났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남편과의 갈등을 이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눈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오리지널, 예, 한국 태생이고, 아내 되시는 분은 저랑 같은 고향 분이시고 이제 부부 문제는 다른 제3자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든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또 뭐 이혼이 정답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본 그 친구를 이제 제가 직선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직선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남편이 입장에서 너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너는 다 완벽하고 너는 다 잘했고 네가 한 행동들은 굉장히 괜찮고 근데 너는 차지고 굉장히 차요 그 친구가. 그럼 너네 남편 네가 힘들어하는 것만큼 너네 남편도 힘들지 않을까? 남편이 입장에서 바라보는 내 와이프는 어떤 사람일까?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정답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친구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에 전공하고 상담에 대해서도 좀 이제 몇 개 이제 자격증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이수했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공부는 책상머리에서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나이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 남편 그리고 또 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그 이상을 벗어서 어떤 때는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이제 직시해 보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감사함이 더 많고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정말 남편이 용서한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같이 산 건 그분이니까. 남편이 준 장점 10가지 한번 써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좋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 용서가 저절로 된다고 살짝 주제 넘은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저께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저께 전화 왔어. 언니 고마워요. 남편한테 들어가서 그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들어가서 고마웠는데 고마웠고 감사했단 얘기를 때까지 한 번도 못했다고 진심으로 자기 얘기했대요. 한 거의 10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분들이 문제는 일단 한 단락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각자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서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본인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정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댓글도 이제 달아주시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영주 집사님 그 너무 이제 직설적이지 않았나 표현이. 그래서 내가 책을 그렇게 썼는데 읽어드린다고 해서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땅에서 느꼈던 북송되어서 탈북민으로 태어났고 북송되어서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경험했던 거 덜지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그냥대로 읽어주는 거 그게 어쩌면 더 신선하지 않을까. 신선보다도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뭐 피드백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느꼈던 감정들을 그냥대로 이제 전달하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요. 제목은 이제 감옥 안에서
만난 한많은 인생들이 갖가지 사연입니다. 보이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추위와 무서움에 떨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나는 내가 터져버릴 것 같았다. 정해진 감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옷 몇 개와 양말 몇 개씩 챙겨서 긴 복도 앞에 마주 섰다. 자기 이름을 정해진 호실 앞에 머리를 푹 수그리고 한참을 서 있는데 좀 있더니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들이 약간씩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참을 들여다보니 복도 양쪽으로 감방이 4~5개 모두 합쳐서 한 10개 정도 돼 보였다. 우리가 금방 들어온 복도 입구에는 옛날 하얀 고무신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고 벽 옆에는 바닥을 닦는 밀대도 보였다. 반년 전에 첫 번째 북송되었던 온송보이부와는 조금 달라 보였다. 온송보이부는 비좁기는 해도 빛은 들어왔었는데 시니즈보이부는 밤이나 낮이나 복도가 시커먼 동굴 속 같았다. 거기다 이제 전기가 오지 않아서 복도에 이제 불을 켜지 않으니 더 어두웠다. 감방문은 온송보이부보다는 갑절이나 커서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밥을 넣어주는 배식구가 온송보이부보다는 달랐는데 항상 그 간수가 그 틈으로 감방을 감시했다. 우리 팀은 각자 서로 다른 감방으로 흩어져 갔다. 내가 들어간 감방 안은 복도보다는 빛이 좀 들어오긴 했다. 언제 물맛을 봤는지 시커먼 나무 조각으로 된 감방 바닥과 온송보이부에서는 변기 앞에 가려져 있던 칸막이가 여기에는 없고 그 옆에 물탱크만 있었다. 물탱크를 얼핏 들여다보니 밑에 녹물이 깔려 있었다. 그 밑에 깔려져 있는 물때만치나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깊은 한숨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변기 구멍을 막고 있는 덮개는 나무봉을 깎아 그 위에 천을 두르고 둘러서 맨 위를 비닐로 꽁꽁 감아 놓았다. 그렇게 해서 변기 뚜껑 역할을 하게 했다. 아침에 변 보는 시간이면 밖에 있는 통바람과 변 냄새가 동시에 들어와서 앉아서 교정받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다. 기니 때는 온송보이부에서 주던 죽이 아니라 깨끗한 강냉이 밥에 김치독에 적당히 묻어서 마시던 무김치를 굵직하게 잘라주었다. 그 김치 맛 하나만은 지금까지도 입가에 남아있고 아직도 그 맛을 나는 기억할 수 있다. 쩡하고 달짝지근했던 그 무김치는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잘 때는 감방 전체가 반드시 두 손을 가슴에 포개고 자야 했고 낮에는 반드시 정조하러 앉아 있어야 했다. 나는 감방 안에 배치되어 들어오는 순간부터 따지듯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죽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목사님과 집사님이 따르라고 한 지시는 다 따랐는데 우리는 왜 여기로 데려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만 되면 따졌다. 근데 잠자는 동안에도 내 헛소리에서라도 내가 한국행을 들먹일까봐 나는 마음 놓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일주일이 지나갔다. 그 시간에 함께 북송되었던 30명 그 팀들이 한 사람씩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는 것들이 귀에 들려왔다. 감방에 앉아서 복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저절로 피가 마르는 신문이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고 자는 시간까지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무지 살고 싶었다. 우리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중국 공안에 잡힌 것을 어떻게 들러댈지, 또 들러댈 수 있을지 정말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30살 넘게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지혜, 그리고 살면서 들었던 말, 거기에다 어떤 거짓말까지 가미해야 나와 나의 팀이 살아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 확률을 다 따져보았다. 정말 뾰족한 수가 아니면 뭉툭한 수라도 생각나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다 동원해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가 있던 감방에는 10여 명 되는 이들이 함께 있었다. 감방 전체가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가려고 떠났다가 여기저기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잡혀서 북송된 이들이었다. 평균 30대 중반 아줌마들인데 북한에서는 아가씨들이었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중국 내몽골에서 공안에 잡혀 북송되어 온 40대 아줌마, 또 우리 30명 조 빼고도 13명이 또 한 조를 또 묶어서 중국 내몽골을 통해 한국으로 가다가 이제 잡혀 들어온 그 중에 한 명, 그리고 청진이,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성씨도 되게 특이한 독고명순 씨도 있었다. 독고명순 씨는 탈북 후에 중국의 한족과 결혼해서 살다가 같은 마을에 있던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7, 8명의 뜻을 합해서 나무배로 한국을 가려고 한국행을 시도했다. 그렇게 큰 바다를 지나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단다. 함께 가던 7, 8명 일행은 다 빠져서 죽고 자신은 박하를 입은 덕에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지나가는 중국 상선에 구조되었지만 중국 공안에 넘겨져서 여기까지 온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감복수라는 병 진단을 받았고 한 끼 죽물도 먹기 어려운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어서 정말 그 큰 배를, 복수가 온 그 큰 배를 안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한국으로 가려다가 한국에서 감복수를 고치려고 그렇게 자기가 계획하고 넘었지만 또 이제 잡혀서 들어온 나랑 동갑자리 아줌마도 있었다. 특히 이제 독고명순 씨는 고향에 돌아가면 반겨 맞아줄 부모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제 굶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다행히 군복무중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 때문에 당신 바다에 떠다닐 때 죽지 못했단다. 혹여나 살아서 오면 동생을 보지 않을까. 그런데 살아서 여기까지 오니 동생한테 정말 정치적인 피해를 주는 누나가 되어버린 셈이다. 물론 그런 동생도 만나지 못하고 영영 나오지 못할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매일매일을 후회와 자책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독고명순 씨를 보지 못했다. 사람 목숨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귀하지 않은가. 그런데 북송된 탈북자들, 특히나 한국에 가려다가 북송된 이들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남은 가족들에게
본인도 영영 못 나오는 곳에 이제 가서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지만 또 피와 살을 피와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다 죽는다. 그때 중국 상선에 구조되지 말고 아예 그때 죽었어야 했다는 명순 씨 한탄소리는 정말 그때 형편이 제일 적절한 표현이었고 듣고 있던 우리도 말없이 공감한 부분이다. 매일 정자로 앉아 교종을 받고 있어야 하는 시간 속에서 나만 한국행 기도가 아니라고 우겨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오야 말 것이다. 살아있는 한 면하지 못할 정말 피마르는 숙제가 하루하루 다가왔다. 가지도 못한 한국이여. 왜 내가 여기 있을까? 피가 말랐다. 속이 너무 타니 며칠 만에 보는 벼는 속에서 마루가 말라서 아예 작은 나뭇가지가 내 몸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야, 정말 자유를 찾아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길인데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한테는 자유가 느껴지진 않겠지만 정말 저희처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자유가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날씨 많이 우중충하거든요. 이제 일기예보를 보시고 옷들을 잘 챙겨 입으시고 환절기 저도 목이 잘 가거든요.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게 또 서로 안 아픈 것들이 가정이 또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